ほどね。まあこれはまあ現実の愛の不時着みたいな内容ですね。興味深い。どうもこんにちは、キムです。まあちょっとさっき読んだこの本なんですけど、韓国で生まれた韓国人の女性と、北朝鮮で生まれて韓国に来た、北朝鮮出身の男性が結婚して、結婚に至る前までのその恋愛とか、結婚してその南北という違いをどう乗り越えていたのかという内容とかね含めて、この本のタイトルは、北朝鮮からの移住民と一緒に生活していますという内容なんですけど、まあ読んでちょっと結構面白いというか、興味深い本でした。제가 한국에서 부르는 이제 가족 관계 어떤 뭐 그 호칭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지가 않아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편의 이제 그 누나의 이제 남편이 아주버님이시죠? 아주버님. 아주머니네. 저희 가족 구성원이 일단 저기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계신데 아래 딸 하나에 아들 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양 딸이 한 명 더 있고요. 근데 이제 첫 딸이 저한테 시언니죠. 시언니가 아주머니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둘째인 아들이랑 결혼을 해서 제가 사실상 며느리 1호 며느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 탈북 유튜버 요소앱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은 이제 탈북자가 말하는 이제 북한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탈북 유튜버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이삭입니다. 저는 장르소설 작가이고요. 주로 미스터리 작품을 쓰는데,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녹인 에세이를 써서 북한 이주민과 함께 삽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읽어봤는데 좀 되게 이제 그 신선한 면도 있고, 그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북한 사람을 바라본 관점에서, 사실 북한하면 정치적인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냥 단순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어떤 느낀 그런 점을 갖다가 이제 그 책에다가 많이 써서 주셨더라고요. 제가 시중에 나오는 북한 이주민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한국에 있는 학자가 북한 이주민을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의 이제 주변을 관찰한 다음에 이제 쓴 글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시혜적인 시선이고 그 속에 이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감추지 못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나서 이거는 조금 그렇다. 이런 책은 북한 이주민 당사자가 보기에도 사실 좋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조금 다른 책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이야기를 넣은 에세이를 쓰게 됐어요. 어떻게 남편분이 이제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이잖아요. 그 어떻게 돼서 만나게 됐는지. 네, 대학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중문과인데 중문과에서 이제 원어 연극을 하게 됐고, 그때 저는 기획이었고 배우자는 배우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게 돼서 연애를 한 7년 정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학교에서 철민 씨를 만나 연애를 하다가 가정을 꾸렸습니다. 철민 씨가 북한 태생인 건 처음에는 큰 특이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고 시부모님과 북한 이주민 가족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1997년도에 탈북해가서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한국에서 생활한 지 20년 된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내의 에세이를 읽어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썼거든요, 그런 책. 근데 대부분이 좀 그런 내용이잖아요. 좀 슬프고 좀 무겁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보면 좀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둘만의 이야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아쉬운 편도 있긴 했지만 사실 평소에는 막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중문과다 보니까 중문과에는 북한 이주민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족 친구들도 많고 제일교포 친구들도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좀 더 접할 수 있어서 북한 이주민이라고 해서 다르다 이렇게 딱히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이제 말투가 살짝 조금 달라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향이 어디예요? 이랬는데 북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북이 사실 북한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북쪽 어디라는 무슨 말을 저렇게 하지? 막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북한 이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삭님이 이제 북한 사람 이제 그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반공 세대가 아니라서 그냥 그런 교육은 딱히 받지 않았고 저희 때부터는 그 윗세대랑 좀 교육이 좀 달랐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한국이랑 북한이랑 관계가 좀 좋은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고요. 저도 대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금강산 여행이 있었거든요. 친구들도 네. 막 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막 딱히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아까 7년이라고 했었나요? 사귀는 그 시간이. 이게 남한 사람하고 다르다고 느낀 점을 이제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 시절 추억이 달라요. 배우자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건 북한 사람만아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북한도 만약 평양 출신이면은 좀 경험이 완전 다를 것 같은데 제 배우자는 완전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 얘기 들으면 약간 저희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듣는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남편 그 가족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 만났던 게 무슨 명절날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음식이 엄청 많이 차려있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막 누가 오고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지 이웃 주민을 다 같이 불러가 다 같이 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되게 생소한데? 싶었는데 좀 있으니까 또 누가 이제 배를 띵동 누르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사람인데 몇 주 전에 하나원에서 나왔다더라. 그래서 여기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다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하자. 그럼 사실 하나도 안 친한 지인인 거잖아요. 되게 우연히 알게 된 주민을 불러서 이제 다 같이 밥 먹고 그래서 되게 정이 많은 분들이구나. 북한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 주변에서 가끔 뭐 북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질문을 많이 받나요? 제일 많이 받는 게 다른가? 얼마나 달라? 첫 질문이 일단 그거예요. 달라? 얼마나 달라? 그럼 이제 저는 보통 대답이 딱히 안 다른데요? 이러니까 이제 더 질문할 여지가 없긴 한데 아니면 두 번째로는 뭐 집에서 반대하지 않았냐? 이 질문도 되게 많고요. 그럼 이제 저는 딱히 안 했는데요? 이러면 또 이제 그쪽에서도 더 물어볼 게 없으니까 여기서 대화가 단절돼서 그 이상은 사실 더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배우자가 너랑 얼마나 달라? 이러면 해줄 말이 많겠죠. 얘는 막 이러면서 나랑 막 이렇게 달라 이러는데 북한 이주민이랑 어떻게 달라? 이러면 사실 북한 이주민도 다 다른데 북한 이주민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고 개인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그 질문은 제가 막 더 이렇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별로 딱히 막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4년 정도 살다가 10년 전에 일본에 와서 지금 일본 생활 10년 차인데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네, 아까 전에 아주버님이 제 책 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주버님 책을 못 봤어요. 제가 일본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아주버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냈는지. 사실 일본에서는 북한이 좀 너무 이제 먼 나라, 이제 뭐 그렇게 거리적으로 먼 건 아닌데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북한의 실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북한의 얘기를 하는 게 일본에서 너무 이제 신선한 그런 이게 뭐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책을 내게 됐는데 이제 북한의 어떤 뭐 체제라든가 북한 어떤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경험했던 제 관점에서의 어떤 제 삶을 통해서 이제 북한 사회, 제가 경험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버님 같은 경우에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탈북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분들은 대다수는 다 한국에서 살잖아요. 물론 이제 막 영미권으로 나간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일본으로 넘어간 경우는 사실 저도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또 일본으로 간 이주민으로서 되게 여러 곳을 떠나서 이제 자리를 잡으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원래 북한에서 살 때 일본에서 흔히 자이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일 교포들이 이제 북한으로 많이 갔었어요. 제가 그 일본에 와서 이제 찾아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그 동네에도 이제 제일 교포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의 친척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일본제 물건을 쓴다거나 생활이 좀 풍족했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일반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어릴 때 못 누리는 걸 이제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이제 그 생활이 워낙에 이제 잘 살고 하니까 동경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사실 장기로 살려고 갔던 건 아니고
가지고 이제 단기로 가서 한 1년 정도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 사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던 게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언젠가 한번 가게 되면 일본 사회 가보고 싶다라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한국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일본으로 가신 뒤에 장단점이 이제 뚜렷할 텐데 장점이랑 단점을 꼽아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남북이 오래전에 이제 하나의 문화였잖아요. 그게 이제 70년 분단돼가지고 서로 조금 다르게 이제 발전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도 똑같고 습관도 그렇고 문화도 똑같은데 일본은 사실 또 이게 전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좀 많은 이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좀 넓혀주고 이제 제 시야를 좀 많이 넓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일본에 와서 물론 이제 좀 뭐 단점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어떤 받을 수 있는 뭐 탈북자로서의 어떤 좀 뭐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 포기하고 온 건데 그거는 포기했는데 와가지고 사실 뭐 한국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뭐 새로운 세계 그리고 뭐 어떤 문화의 차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좀 제 시야가 좀 넓어지고 이제 세상을 보는 그런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소수자의 반대말은 다수자가 아니거든요. 정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회냐에 따라 아니면 어느 시기, 어디인가에 따라서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A에 있을 때는 괜찮았다가 B로 가면은 소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A 내에서도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또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지점이 사실은 오히려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떨 때는 이게 정상성이 되고 어떨 때는 소수자가 될까?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사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서로 다 다르면서 같은데 그냥 어떤 건 정상이고 아니다 라고 이제 규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규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되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난민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일종의 마중물로서 이 책이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북한이즘에 관심을 가지고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들보다는 잘 모르고 생각을 안 해봤다가 이걸 통해서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건 좀 뿌듯했어요.